다음은 이수아 기자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이 노웅래 돈뭉치 조작 김경수 사면 실은 이유입니다. 이 검찰이 현재 이 정치 자금 수수 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 체포 동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 노 의원이 직접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천만 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 2천만 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 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입니다. 제가 미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축의금, 부의금을 이 봉투째로 수십 개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를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전부 꺼내서 이렇게 돈 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봉투에 담겨있던 현금들을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와서 돈뭉치로 만들었다. 증거 조작이라면서 이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회견에 더해서 노 의원, 이 당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저를 징검다리 삼아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라면서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직접 절 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친전도 보내고 오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나는 이 뭐 축의금, 뭐 조의금 이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이 돈뭉치로 조작을 했을 뿐이야. 나는 결백하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좀 노 의원 설명이랑 다른 정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노 의원 주장에 담긴 시기들을 보면은 네. 2014년과 2017년에 들어온 부의금과 축의금 그리고 2020년 1월에 있었던 이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에 따르면은 확보된 현금 중에서 일부 띠지에 이 지난 2020년 하반기서부터 2021년까지 날짜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날짜가 이 노 의원의 주장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노 의원이 이 현금이 들어왔다면 뭐 지난해 재산 공개 내역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올해 3월에 이 재산 변동 신고 때라도 이 현금을 재산 목록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네. 현금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출처와 상관없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노 의원은 띠지는 다른 돈이 섞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의금과 후원금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원래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 검찰이 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국회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일단 이 절차를 보면요. 국회의장은 이 동의 요구서가 넘어오면은 사법부에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5일 날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붙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보자면 16일에서 18일 사이에는 그러네요. 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제적 과반의 참석 그리고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조건인데 네.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 얘기 들어보실까요? 어제 그 각 의원실에 친전을 보냈더라고요. 네.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해서 방어권이 보장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방탄하는 것처럼 비치면 굉장히 민주당 고민이잖아요. 곤란하니까. 네. 여하튼 그 노웅래 의원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는 의원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당에서 자유투표를 할지 당론으로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아마 자유투표에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였습니다만 이 당론을 모으기보다는 자유투표로 가지 않겠냐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지금 일단 뭐 자유투표를 한다 하면 임경빈 의원님. 네.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도 부결시켜도 좀 고민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이 자유투표로 가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사실 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애초에 민주당이 지금 자유투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이게 또렷하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은 네. 민주당도 당론으로 반대를 의결을 했을 텐데 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이제 내게 된 어떤 시기의 네. 오묘함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제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도 일종의 이제 거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비명계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만약에 나중에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방탄이라는 형상을 띠게 되는 거고. 네. 근데 비명계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뭐 당론 표결을 안 하고 네. 통과를 시켜주고 네. 나중에 이재명 대표는 막는다. 그러면 결국 이제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만 보호한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네. 당내 어떤 그 결속력이 좀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이 민주당 입장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카드를 지금 꺼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원래도 한 2주 지나면 어차피 정기국회 끝날 텐데 네. 그때 내면은 체포동의안 거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왜 이렇게 내냐를 따져보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일종의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그 수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면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체포동의안을 낸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 입장에서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의결이 된 다음에 통과가 돼도 네. 그 뒤에 법원에서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검찰 입장에서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국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네. 2주쯤 뒤에 국회가 끝나고 나서 검찰이 따로 영장을 내가지고 법원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네. 국회가 굉장히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검찰 입장에 손해볼 게 없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 중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당 차원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인물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민지숙 기자, 이재명 대표 사실 지금 검찰 수사망이 서서히 지금 조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요즘에 어떻게 지냅니까? 네, 이 대표 여의도 자리 지키지 않고 지역 순회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정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으로 문재인 케어 폐지와 근로시간 개편을 언급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이 세종시를 찾아서 이 점에 대해서 직격했습니다. 이 전임 정부 정책이라 색깔 딱지를 붙여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직격한 건데요. 네. 이 대표 어제는 천안과 대전을 찾아 이 시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민심 행보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 정부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누가 그런 말씀하세요? 요새는 말하는 게 무섭다.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이 민주주의 몇 달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전으로 좀 돌아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 장혜찬 이사장님. 사실 이 본인의 어떤 측근들에 대한 이 구속 그리고 뭐 기소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비판은 하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도 많이 봤지만 기자분들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아무리 따라가도 네.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생략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불리한 측근들의 구속이나 수사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정부 때리기만 하겠다는 거. 이게 자기 이야기도 하면서 정부 비판을 해야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냥 점점 조여오는 수사 앞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구나라고 보여질 심산이 다분해 보이고요. 한 가지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천안이나 이런 데 다니실 때가 아니에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업무가 예산안 통과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론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더라도 당대표 이상의 중진들이라면 현장을 지키면서 예산안 통과, 민생 챙기는 것부터 신경 쓰는 게 이 시국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도 지금 전국을 좀 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부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여당이든 지금 야당이든 그리고 오늘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예산안 통과 안 됐는데 유럽으로 연수 가는 의원들 여야에 또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다 진짜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거든요. 남욱 변호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간접 설전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이 네, 네. 지난주에 있었을 때 저게 박수도 저렇게 아마 해봐야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뭐 썩 좋을 게 없는 모양새다. 네. 결국 이제 검찰 수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좀 거리를 두면서 다른 행보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낫다. 네. 그런 평론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보니까 네. 거기 따라가는 것 같은 모양새가 죄송합니다. 프레스룸을 이재명 대표가 본 것 같다. 반쯤 라는- 농담입니다. 네. 네. 아, 그런 것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장혜찬 이사님 마지막 말씀이 좀 묵직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가장 시급하다. 네. 맞는 얘기죠. 예산안이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김경수 전 지사 특사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이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사면은 단호히 거부한다. 이런 거부한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어제도 저희가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 전해드렸었는데 네.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가 교도소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친필 가석방 불원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가석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건데 네. 자신은 애초에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교도소에도 여러 차례 밝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네. 이 편지를 SNS에 올린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서 이 같은 네.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네. 봤더니 프레스룸 취재 결과 한 번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 본인이 확정이 되면 거부할 수는 없다고 없다. 합니다. 이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가석방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본인 신청이 없이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선정이 되면 끝인 거죠. 이 대통령실 역시 그래서인지 이 김경수 전 지사 입장 발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지금 나는 특사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민지수 기자. 근데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하면 특사가 싫은 게 아니라 좀 복권까지 할 거면 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면만 되고 복권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실형이 나오면 이 5년 동안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이거에 따르면 이 김 전 지사는 28년도까지 정계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당장 총선과 대선에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복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결국 구색 맞추기 사면이다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입니다.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 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네, 일각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한 배경에 좀 당내 내분을 우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권의 중요한 건 그러니까 피선거권 이 문제인데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건데 결국 정치 활동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의 야당 중진 의원은 복권까지 되면은 당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뭐 이 대표와 어느 정도 도울 여지가 있는데 네. 복권이 안 되면은 이 밖에서 원외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친문과 비명계가 뭉치면서 또다시 좀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뭐 이 모 중진 의원은 만약에 복권이 되면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도 있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복권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복권까지 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걸까요? 뭐 사실 딱히 플러스가 될 만한 일은 아니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량급의 정치인들이 당내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도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걸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게 없는데 혼자 사면을 거부하느냐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입장 낸 걸로 봤을 때 이번에 복권이 없는 상태로 사면을 대통령실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아. 오히려 이제 이 카드가 접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고요. 네. 그렇게 치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형기 자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네.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그냥 채우고 정부의 이제 정권에 이제 빚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깔끔한 상태로 다시 좀 재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노려보겠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복권이 안 되더라도 정치 활동을 마쿠에서 하는 거에는 이제 직접적인 네.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 내에 비명계가 이제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견제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장기적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내년 5월이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늦어도 내년 5월이면 나오는 거고 3월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돌아온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내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